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 규정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그런 부가가치세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부가가치세 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주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요,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 공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떼이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즉 외상 매출금 내지는 미수금인 거죠.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채무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는 계속 돈 줄 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대손이라고 해서 그냥 그 원금을 받을 거를 포기를 하게 되죠. 그 포기하는 순간 세법에서는 그 포기가 되는 채권을 없애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거를 대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원금도 못 받을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원금 떼이는 거는 법인세법상 또는 개인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떼이게 된 원금은 비용 처리하게 돼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도 못 받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원금하고 똑같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미리 냈던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거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세액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손세액공제 요건 처리 방법인데요. 우선 본격적인 의의나 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거래처 법인 대표님 중에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분양을 하는 그런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에다가 분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10억에 그 한 개 층을 병원에다가 10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쉽게 말해 그냥 1억까지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11억을 받게 되는데, 이미 이 대표님은 세금계산서는 다 11억 원만큼 세금계산서는 다 발행이 된 상태인데, 이분이 갑자기 병원장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부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미수인 상태로 이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돌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11억, 그 중에 1억 원은 받아서 부가가세를 내야 되는데 받지 않은 채로 이미 부가가세를 낸 상태였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이 원금을 받아내고 어떻게 부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0억 원에 대해서 일부 미수한 금액 있죠? 일부 받지 못한 금액만큼은 뭐 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1억 원만큼은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한다면 그 낸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해서 내야 될 부가가치세에서 1억 빼고 나머지만 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대손이라고 해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부가가치세만큼은 바로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숙지하신 다음에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대손세액공제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개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파산이나 강제집행,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대손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 그 대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중에 부가가치세만 발라내는 겁니다. 그럼 110분의 10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 이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때나 대손세액 공제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법에서는 이러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돌려주겠다라고 법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다음의 사유로 훼손돼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B, 두 번째 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돼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출자 전환된 매출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시가와의 차익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자 전환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손 확정 기간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그 대손이 확정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냐 보시면 10년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 그 위의 사유로 인해서 확정이 되는 대손세액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래일로부터 10년 안에 대손이 발생했다면 가능하다. 이때의 대손 사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하면 그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확정 신고와 함께 그 대손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채권자 목록 안에 여러분들이 그 목록자 채권자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 받아야 될 돈, 그 미수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적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문의 주셨던 그 대표님은 제가 그래서 회생 절차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가된 채권자 목록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봤더니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채로 채권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개념인데, 이 채권자 목록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목록을 다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바꿔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명서류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대손이 확정된 경우가 있고, B에 보시면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대손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공급하는 사업자, 돈을 받아야 되는 그 대표님이죠, 매출세액에서 뺀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서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손이 확정돼서 내가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서 빼고 냈는데 다음에 대손금이 회수가 됐다면 그러면 다시 그 매출세액에서 더해서 회수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그때 가서 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받는 사업자, 그러니까 채무자인데요. 채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주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끄어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대손이 확정돼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채무자인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돌려받고 공급받는 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대손이 확정된다면. 반대로 이제 대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 더해서 세금을 내고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시기인데요. 그러면 이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공제가 가능하냐? 얘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하고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죠. 그때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예정신고 기간인 4월이나 10월에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때는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할 수 없으니까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간이과세자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일반 과세사업자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부가가치세 제도 중에 우리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제도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경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대금 회수를 어려워하고 문제가 발생한 곳이 더러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았는지 또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채권으로 확정이 됐는지 체크하시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손수익 공제를 통해서 꼭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